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권 대표의 주식수 변동사항에 관련 공시가 났죠.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 이제 4시죠. 이 카타르 월드컵에 이제 프랑스하고 모로코의 어떤 준결승 시각에 월가에서는 이제 12월 마지막 FOMC 발표가 이제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10% 약보합세,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 0.01, 0.04% 약보합세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약보합세 흐름입니다. 결국 이제 어제 이제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이 안도의 어떤 시그널 관련되는 부분, 월스트리트가 인플레이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연준에 어떤 이제 결정이 나올지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앞서 있고요.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에 대한 어떤 시각으로 집중되어 있으면서 개장 전 분위기는 소폭 조금 이제 약세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코어 관련되는 CPI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투자 전략가 사이에서는 이제 뭐 좋은 점, 나쁜 점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일 새벽에 이제 나오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산타랠리가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연말 장세에서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7.1%다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뭐 배당주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 집노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라스트 랠리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내년도 시각에 대해서 뭐 경기 둔화 관련해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에 따라서 상반기에 이제 저점을 찍는다 어떤 시그널은 이제 비슷한데 연착륙이었을 때 경착륙이었을 때 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율 자체가 이제 9원 70전 정도 빠지면서 1,300원대로 이제 밑단으로 원달러가 내려왔죠. 그래서 오랜만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시 또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상방 쪽으로 이제 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이 감기약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몸살 감기 엔데믹 관련되는 부분에서 의료용품 부족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약주들도 흐름이 괜찮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제약주의 어떤 상승 흐름이 대부분 이제 올라갔는데 HLB는 이제 5장에 다시 좀 내려오면서 오히려 300원 빠져가지고 끝났습니다. 수급상에 보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 자체가 23%로 올라오면서 32,800원 정도가 내려오면서 윗꼬리가 있는 이제 엄봉이 나왔죠. 거래량은 뭐 전이라고 좀 비슷했습니다만 이 장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 엄봉이 나오는데 또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외국인과 매도세로 현물에 나왔고 개인들과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4일 연속으로 일봉에서 어떤 추세 전환 나왔습니다만 21선 부근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33,5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34,000원 넘어가게 되면 그 윗단에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재차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34,000원대가 꺼지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한 3주 동안에 이제 가격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림의 파동이 나오는데 21선 저항 부근에서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고요. 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에덱스 지표 자체는 지금 이제 추세 하락도의 어떤 각도가 늦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추세가 강하게 되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아직은 수급의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일단은 나오고 있죠.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진양곤 대표이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 주식 수가 62,000주가 늘어서 지분율은 좀 줄었는데 11월 달에 8.05부터 지분율은 조금 줄었는데 주식 수는 늘어났다. 이런 어떤 내용이 이사인데요. 이 공시를 정확하게 보내놨겠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5% 이상이면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발행회사는 HLB고 발행회사의 관계는 최대주주 입장에서 보유 비율이 변동사항이 직전에 이제 10%에서 9.85 정도로 낮춰졌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특별관계자 수 8명 포함해 가지고 10.68에서 이번 이제 12월 14일이 보고에서 보면 9.85로 0.83 주식 수로는 이제 조금 어떤 이제 주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비율이 좀 주는 부분인데 변동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존 주주들의 어떤 유상증자를 통한 어떤 신주 취득으로 비율은 좀 이제 줄 거고요. 왜냐면 전체를 다 신주 인수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들을 일부 이제 매도를 하고 남은 부분만 지금 이제 유상증자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보고자에 보면 진양곤 이렇게 돼 있고요. 66년생이시죠. 그래서 이제 7.45로 돼 있고 특별관계자의 이제 이현아는 이제 배우자입니다. 진양곤 회장이 이제 배우자고 이현수 씨는 이제 71년생인데 처남입니다. 처남. 그 다음에 이제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뭐 감사로 있는 분이고요. 이 도순기는 사내 이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유림, 진인혜는 진양곤 회장의 따님들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기존 주주들의 어떤 유상증자 청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유림하고 진혜네 이런 따님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이제 주식수만 있고 신주 인수권 이제 정서 관련되는 부분들은 매도를 다 했죠.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주식수에 따라서 이 77만 1151주를 배정받았는데 거기에서 한 70만 이제 9,151주는 이제 장내 매도를 했죠. 그래서 50억 정도로 해소하고 남은 부분들만 이제 유상증자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보유 주식대에 대한 계약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11월 중순하고 말에 강주은행과 한국투자증권 이제 증권사하고 이제 은행 쪽에서 기존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요, 이제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48만 주를 맡기고 이제 조달해가지고 유상증자인데 요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해가지고 좀 하면 더 좀 주주들 신뢰가 좋았겠죠. 2008년 이후에 이제 진양곤 회장인 항상 이제 단 한 주도 주식을 매도 안 했다라고 이제 꾸준히 이야기를 했죠. 2019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급등했을 때도 팔지 않았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이런 이제 블록딜을 일정 부분 이제 물량들을 좀 팔면서 그 유증에 참여를 2020년도에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식 인수권 정서 같은 경우를 좀 매도를 하고 일부분만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그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자금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보대출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자기 자금이라고 이제 일단 취득에 필요한 어떤 자금들의 어떤 조성 내역은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앞서서 보였던 주식 대차 그러니까 주담보 대출 관련되는 부분하고 뭐 연관이 있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12월 10일에 이제 변동 관련되는 이제 62,000주 요 의결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유상신주 취득이 이제 일단은 되어서 변동 전에 이제 860만 1000주 정도 861만 뭐 902주에서 62,000주가 늘어난 거죠.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공시 관련되는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일단은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사 나왔던 것 중에서 좀 더 보시게 되면 HLB가 이 주식 대차거래 공매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잔고 증감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체결되는 것보다는 상한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 관련되는 부분이 좀 더 많았다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HLB 관련주들은 사실 시장 대비해서도 큰 흐름이 좀 없는 어떤 흐름이 계속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증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23일에 끝나게 되면 유증 관련되는 신주가 이제 상장하게 되게 되면 유증 이슈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은 이제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신주가 상장하는 날에 그 전에 이제 주가의 어떤 저점을 만들고 이제 이내 뭐 선양남성화라든지 내년에 이제 기대되는 간암 관련되는 NDA 신청 이달에도 지금 이제 거의 절반이 가왔는데 선양남성화 관련되는 NDA 신청 관련되는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중위에 이제 기사가 뭐 나올지 23일 이후에 연말까지 이제 폐장일이 이제 뭐 30일이니까 그 중간에 이제 이 관련된 어떤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유증에 관련된 어떤 수급으로 시장 대비해서 계속 눌러주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반에 이제 이 21선 부근에서 이 부분을 간통하면서 일단 넘어가느냐. 계속 제가 34,000원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34,000원이 윗단을 가야 박스권 위로 가는 거고 아랫단은 이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만 3만원 라인대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닿지 않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월봉상에 나오는 장기 이제 쓰리바닥 형태를 만들어서 내년도의 어떤 흐름들을 기대하는 어떤 흐름으로 바뀌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목요일 금요일 날에 이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이후에 한 번도 20일 이평선에서 제대로 올라탄 적이 없습니다. 올라타면 물리고 올라타면 다시 또 눌리고 흐름으로 계속 지금 이제 했는데 이번이 만약에 올라가면 6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지 거래량과 더불어서 이제 살피는 흐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들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